안녕하세요.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입니다. 오늘은 소나타 센슈어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소나타 센슈어스는 소나타 1.6 터보의 명칭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왜 1.6 터보라는 엔진 명칭 대신 센슈어스라는 별도의 이름을 부여했을까요? 출시 시기 또한 2.0이 시장에 먼저 나오고 시간차를 두고 별도의 명칭을 달아 출시되었습니다. 신형 K5가 2.0과 1.6의 외장 디자인이나 명칭에 차별화를 두지 않은 것과 다르게 소나타는 센슈어스라는 별도의 이름을 두고 파워트레인뿐만 아니라 외장 디자인도 차별화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이 센슈어스 스포트니스의 컨셉에 좀 더 부합하고 또한 터보이긴 하지만 1.6이라는 저배기량에 대한 일부 소비자분들의 선입견을 줄이고자 소나타 1.6 터보라 하지 않고 센슈어스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소나타 센슈어스라는 이름 뭔가 있어 보이네요. 2.0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트림 대비 달라진 부분을 살펴보고 둘 중엔 왜 1.6 터보인 센슈어스를 선택해야 하는지 5가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능의 차이입니다. 당연하게도 터보 엔진 채용으로 인해 2.0 대비 출력은 20마력, 토크는 7이나 높습니다. 그로 인해 간단한 성능상 지표인 제로백이 2초가량 빠릅니다. 거기에 8단 자동 변속기 채택으로 인해 빠른 변속감과 더불어 연비도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조향감 차이입니다. 2.0은 컬럼 타입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즉 CMDPS를, 1.6은 렉 구동형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을 적용하였죠. 간단하게 컬럼 타입은 파워 스티어링의 핵심 중 하나인 전동 모터가 스티어링에 가까운 컬럼에 장착되어 있고 원가가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모터 소음의 유입과 조향감의 이질감이 생길 확률이 높아 중형급 이하의 차량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렉 구동형은 전동 모터가 바퀴와 바퀴 사이인 렉에 장착되어 있어 조향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모터 소음 유입이 적은 장점이 있죠. 현대의 경우 제네시스는 대부분 렉 구동형 적용, 신형 그랜저의 경우도 상급인 3.3에만 렉 구동형 적용을 한 것으로 보면 렉 구동형 스티어링이 더 좋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의 같은 세팅 실력이라면 하드웨어 구조가 우수한 렉 구동형 스티어링의 채용이 나아 보입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의 차이입니다. 2.0과 1.6 센슈어스의 디자인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차량의 인상을 좌우하는 앞범퍼의 형상이 다릅니다. 단정한 이미지의 2.0과 달리 센슈어스는 그립을 확대하고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을 블랙 하이그로시로 적용하여 차량이 더 와이드해 보이고 스포티해 보입니다. 특히 플레임 레드나 햄턴 그레이 같은 색상과 매칭이 아주 뛰어나 보이네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확대되어 2.0 대비 고성능의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블랙 유광 아웃사이드 미러를 기본 적용하여 그릴과의 느낌을 통일하고 있죠. 사이드 미러를 검정 유광으로 랩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비용 절감을 드리는 아이템이네요. 전면부의 스포티한 이미지를 잇기 위해 후면엔 전용 리어 디퓨저도 적용하였습니다. 싱글 트윈티 머플러도 추가되었고요. 2.0의 히든 타입보다는 스포티해 보이는데 듀얼이 아닌 점은 아쉽습니다. 향후 출시될 2.5 터보 N9 모델을 위해 남겨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먼저 연비의 경우 17인치 휠을 달고 복합 연비 기준 0.4km 차이가 납니다. 연간 2만 km 운행 기준으로 차이를 계산해 볼까요? 유류비는 1.6 센슈어스가 2.0 대비 연간 7만원 절감됩니다. 5년 운행 시 35만원이네요. 거기에 연간 자동차세도 더 저렴하죠. 연간 자동차세는 2.0 대비 22만 8,910원 더 저렴합니다. 역시 5년 보유 기준으로 계산 시 약 115만원 차이가 납니다. 유류비와 세금 절감액을 합치면 5년 보유 시 150만원 차이가 나네요. 성능도 훨씬 앞서는데 유지비까지 더 저렴하니 2.0을 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세 가지 경우에는 2.0도 고려 대상이 되겠군요. 1번, 저렴한 기본형 모델의 대량 구입이 필요한 법인. 2번, 2.0의 단정한 외장 디자인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 3번, 터보 엔진은 왠지 싫어. 난 무조건 자연흡기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2.0과 1.6 터보를 고민 중이시라면 단연 1.6 터보인 센슈어스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가성비 구성입니다. 2.0 스마트 트림과 1.6 센슈어스 스마트 트림을 비교해 볼까요? 추가되거나 상위 적용된 옵션은 8단 자동 변속기, 렉 구동형 전동식 스티어링, 풀 LED 헤드램프, 17인치 휠 타이어, 전용 외장 디자인입니다. 가격 차이는 143만원으로 위 사양을 감안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트림도 표를 통해 비교 드리겠습니다. 등급에 따라 최소 78만원에서 113만원 차이가 나네요. 이 정도면 센슈어스가 적용 사양 대비 가성비도 앞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나타 센슈어스의 괜찮은 옵션 추천 4가지 트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이니 가족 중심의 사양이 강화되었으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센슈어스의 5가지 등급 중 3번째에 해당하는 프리미엄 패밀리에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현대 스마트 센스, 컴포트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트림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승석과 뒷좌석 편의 장치를 강화한 트림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같이 타는 가장분들께 필요한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차일드락을 걸어두었을 경우 아이들이 뒷좌석에서 하차하는 경우를 보시죠. 후방에서 차량이 다가오면 개문사고를 막기 위해 경고와 함께 차일드락 해제가 정지됩니다. 영상을 보면 특히 뒷좌석에 아이들이 타고 있을 경우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뒷좌석 수동식 도어 커튼과 뒷면 전동식 커튼이 포함되어 차량 이동 시 아이들의 수면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뒷좌석 열선 시트도 기본 적용이니 뒷좌석에 탄 아이나 가족도 따뜻함을 느끼며 이동이 가능합니다. 패밀리카다운 구성이네요. 또한 후석 승객 알림 기능으로 혹시 모르게 뒷좌석에 아이가 방치되는 경우도 막을 수 있죠. 배우자분께서 자주 타게 되실 동승석은 32만원 컴포트 옵션 추가로 내방형 전동 시트와 동승석 세이프티 윈도우,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거기에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까지 추가되니 가성비 옵션으로 꼭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성비 트림입니다. 주로 혼자 운행하고 내비는 핸드폰 거치 또는 안드로이드 오토가 편하신 분들께 가성비로 추천드립니다. 센슈어스의 5가지 등급 중 첫 번째인 기본형에 해당하는 스마트 트림에 현대 스마트 센스,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스마트 초이스 선택입니다. 총 가격 2,668만원으로 터보의 성능과 렉 구동형의 조향감은 기본이고 2.0 스마트 트림과는 다르게 풀 LED 헤드램프와 17인치 휠, 미쉐린 타이어도 기본 적용입니다. 거기에 추가된 옵션으로 후방 모니터와 통합 주행 모드도 적용되며 현대 스마트 센스의 선택으로 스마트 크루즈와 안전하차 보조도 적용, 스마트 초이스 선택으로 신형 그랜저나 K7에도 적용되지 않은 현대의 디지털 키가 적용되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승하차하고 키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2,668만원이라는 가격을 감안했을 때 구성이 상당히 알차 보입니다. 내비의 경우도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선택으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적용되어 업데이트도 간편하고 편하게 내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가죽 스티어링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계기판을 비롯한 내장재 구성도 단순하죠. 위 부분이 괜찮으시다면 가성비 좋은 트림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와 같이 주로 혼자 타는 분들의 가성비 트림 2입니다. 센슈어스의 5가지 등급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에 현대 스마트 센스를 추가하여 2,769만원입니다. 두 번째 트림 대비 101만원을 추가하여 운전석 전동 시트와 가죽과 열선 스티어링, 하이패스 룸미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구성이 나쁘지 않죠? 위 사양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세 번째 트림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두 번째 옵션 대비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현대 디지털 키는 빠지는 구성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따라 선택하시고 프리미엄 트림의 무선 충전과 현대 디지털 키도 원하신다면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팩을 선택하시면 적용됩니다. 다만 가격 상승은 있으니 10.25인치 내비가 필요 없고 가성비 트림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엉땀이 많으시거나 여름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면 64만원의 앞좌석 통풍 시트와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을 추천드립니다. 사제 장착은 가격도 그렇고 완성도도 순정이 못 미치니 미리 선택하시는 편이 나으시겠죠? 위 옵션 추가 시 총 가격은 2,833만원입니다. 네 번째는 광고에 나오는 최신 사양을 모두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추천 트림은 5가지 트림 중 가장 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 트림입니다. 거기에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해서 가격은 3,490만원입니다. 가격이 신형 그랜저의 기본형 스마트 트림을 상회하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겠으나 준대형 기본형은 옵션이 많이 빠져있죠. 인스퍼레이션에는 경쟁차인 K5에는 없고 그랜저에도 캘리그래피 등 상급 트림에만 기본 적용되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센스도 기본 적용되어 있고 12.3인치 풀 LCD 계기판과 10.25인치 내비, 거기에 12개 스피커가 적용된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도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플래티넘 옵션을 넣으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주차 시 매우 유용한 서라운드 뷰 모니터, K9부터 선 적용되기 시작한 후측방 모니터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오늘 추천 트림에서 빠진 프리미엄 밀레니얼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밀레니얼 등급에 옵션을 하나둘 추가하다 보면 사양이 인스퍼레이션과 비슷해집니다. 공통인 파노라마 선루프는 빼고 가격을 비교해보죠. 프리미엄 밀레니얼의 추가 옵션 시 3,528만원, 인스퍼레이션의 추가 옵션 3,490만원으로 프리미엄 밀레니얼이 38만원 비쌉니다. 그렇다면 사양도 더 좋은 걸까요?
재미있게도 모든 사양을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 가격은 인스퍼레이션이 38만원 싸지만 나파 가죽 시트, 블랙니트 패키지 트레이, 프로젝션 타입의 풀 LED 헤드램프 등 사양이 더 좋습니다. 뭔가 이상하네요. 프리미엄 밀레니얼 사양은 사지 말라는 얘기 같습니다. 스마트 센스나 보스 사운드 옵션 등을 넣지 않는다면 모를까 프리미엄 밀레니얼 등급은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선택 사양에 대한 추천도를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다른 차종의 추천 트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트림과 옵션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하시거나 필요 이상의 옵션을 선택해서 과다 지출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꼭 선택해야 하는 옵션을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해 놓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 많은 경우를 위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은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소나타, K5 등 다양한 차의 트림 추천과 가격 분석, 빠른 신차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에 미쳐있는 남자 차미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